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만성 간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요법을 통해 그 간 기능을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만성 활동성 간염, 간경화, 그리고 지방간 등의 이제 만성 그 간 질환을 어떻게 그 개선시킬 것인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와 만성 활동성 간염 환자가 더 이상 그 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더 개선되는 생활요법으로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그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그 다음에 활동성 간염은 간경화로, 간경화는 간암으로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코스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들께서는 항상 이제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특히 활동성 간염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늘 간경화로 가면 어떨까, 또 간암이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병증을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에 그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만성 활동성 간염 환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한테 왜 하필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보균돼 있고 또 활동성 간염이 생겼는가. 우리가 이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는 파리나 모기나 어떤 벌레나 세균도 거기서 서식하지는 못합니다. 물이 오염돼서 부패해가지고 막히면은 그 부패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생긴단 말입니다. 간염도 똑같습니다. 내 피가 맑아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간염 바이러스가 거기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증식을 할 수가 없어. 간염 바이러스가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든가 또는 활동성 간염을 가진 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간을 치료를 잘 해야 되죠.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간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활동성 간염이나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그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 바탕을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파리, 모기 약을 뿌릴 수 있지만은 그 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파리, 모기가 생기지 않듯이 우리가 피를 맑게 만들면은 바이러스 간염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맑은 물에다가 파리 알이나 모기 알을 넣어놔도요, 거기서 파리, 모기가 안 생깁니다. 물이 이제 부패하면서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 맑은 피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서식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삶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숨을 쉬고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쓰고 또 이제 자연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는데, 오늘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중요한 음식의 섭생과 배설, 그리고 운동과 휴식, 여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요, 역시 채소와 과일과 씨앗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지금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나 만성 활동성 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저는 이제 이 생야채즙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간 손상이 많으니까 생야채즙이라든가 생채소는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혼동 속에 있는데, 그래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그 단일 생야채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선초즙을 먹는다거나 미나리즙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밀순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즙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사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생야채지 여러 가지 몇십 가지의 뿌리, 이파리, 줄기의 생야채 속에서 엽록소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올리고당 같은 걸 넣어서 그걸 사과 주스 같은 데다가 섞었더니 좋은 이렇게 생야채즙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그 생야채즙은 우리의 피를 제일 처음에 오염시켰던 장누수 증후군, 우리가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장내에 점막이 손상돼 가지고 그 장내 염증이 돼 가지고 노폐물이 장벽을 사이로 그 새 들어가고 피를 오염시켜서 내독소를 만드는데, 그 내독소가 결국은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악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본 원인인 장을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래서 장의 육모와 그리고 장의 유익균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엽록소 이 즙요법이야말로 그 장내 유익균을 회복하고 장내에 있는 그 주름살인 육모를 회복시켜서 이 장누수 증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피 속의 내독소를 배설시키고 그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아까 그 엽록소즙 한 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저는 아침 과일로는 사과라든가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같은 걸 약간 익혀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고기나 생선이나 고단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 무리역에 그 육식이나 생선을 갖다 많이 먹는 그러한 것을 추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간 기능을 악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요즘 다 이제 정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좋은 오일, 그 중에서 코코넛 오일, 기라고 하는 유기농 버터에서 발효시켜가 나오는 기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국에 1991년, 92년에 그 교환교수로 가서 그 유명한 닥터 초프라라고 하는 디팍 초프라라고 아실까요? 그 인도의 전통 아유르베다를 서양의학하고 접목시켜서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디팍 초프라로부터 이제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를 배웠는데, 이 아유르베다 의학은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유르베다 그 공부 시간에요,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hot water and ghee 이야기를 해요. 항상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려라. 찬물을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간질환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찬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식간에 조금씩 홀짝거리는 게 우리 온열요법에도 도움이 되고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멜팅 아웃, 녹여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그 버터에서 만들어낸 그 오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 장누수 증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엽록소즙, 생야채를 먹을 때 독성을 해독시킬 뿐만 아니라 거의 잘 흡수되도록 코코넛 오일, 기, 그 다음에 뉴트리셔널 이스트, 영양 효소가 있습니다. 이 3자를 믹스해 가지고 매 식사 때마다 엽록소즙을 마실 때 그 3가지 오일을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은 식후에는 드시지 않습니다. 식전에. 그리고 양배추 김치국, 양배추를 가지고 만드는 김치국이 우리의 장내 유익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면역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엽록소즙 한 잔에 가고, 아까 3가지 오일 한 숟갈, 그 다음에 과일은 꼭 볶음 깨소금에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이 간 환자들한테 염분을 제한하라, 정말 저염식을 해라, 정말 싱겁게 먹어라, 이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싱겁게 먹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왜 많은 의사들이 저염식, 염분 제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서양의학 교과서에 보면은 low salt diet, 저염식, salt restriction, 염분 제한이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냐면은,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에 서양에 여행을 해보면요, 그 음식이 아주 짠 걸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서양에는 이런 죽염, 천일염을 볶은 거라든가 이런 소금이 없어요.
발효된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것 없이 오직 100% NaCl, 염화나트륨, 정제염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조리를 할 때 그 정제염이나 흰설탕을 듬뿍듬뿍 넣는데 이제 그러한 식생활 습관이 간을 손상시키고 콩팥이나 혈관을 손상시키는 걸 서양 의사들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염분 제한, 저염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과 그 서양과는 우리가 이제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NaCl, 즉 염화나트륨의 흰소금은 저염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맛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학 시공품과 같은 거예요. 저는 그 87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예방의학자인 마루야마 히로시, 오사카 대학의 마루야마 히로시, 그러면 예방의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에게 좀 배웠는데 그분이 평생 소금을 연구한 의사로 유명합니다. 이제 흰소금은 화학 시공품과 같으니까 조금도 맛도 보지 말아라. 자, 제일 좋은 소금은 천일염을 간수를 빼서 볶아가지고 먹을 때 소금 속에는 그 NaCl의 독성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동작용의 효소가 있고 미네랄이라든가 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죽염과 같은 이런 천일염을 볶아서 먹을 때는 자기 입맛에만큼 짜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걸 그분이 이제 주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소금을, 이게 죽염과 같은 그런 소금을 그렇게 했을 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작정 너무 싱겁게 먹음으로써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소염제, 염증을 해결하고 항암, 암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기를 증강시키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소금을 무조건 싱겁게 먹음으로써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염증을 조장하고 그런 해가 있기 때문에 소금 30%, 즉 볶음 소금입니다. 죽염과 같은. 그 다음에 볶음깨 70%를 해서 볶음 깨소금을 만들 때 소금의 독성을 해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그 영양의 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과일을 드실 때는 볶음 깨소금에다가 드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식사할 때 아침에 엽록소즙 한 잔에다가 오일 한 숟갈, 그 다음에 과일을 볶음 깨소금에다 드시고 양배추 김치국을 드시면 그 아침 식사로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 식간에 배가 고프다면은 뭐 조금 더 똑같은 식단을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점심 저녁 때도 식전에 꼭 이 방법, 아침에 드셨던 그걸 그대로 하시고 나서 밥을 드십니다. 이 밥은 흰쌀밥이 아니라 쌀눈이 살아있는 발화된 5분도 이상의 곡식을 그리고 밥을 해가지고 음식을 드실 때는 간 질환을 가진 분들은 100번 이상 씹는 게 중요합니다. 간 질환을 가진 분들은 대개 장 누수 증후군이 있어서 장 내 소화 효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침에서밖에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래 씹어야 돼요. 내가 우물우물해서 적당히 삼키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있는 간에다가 부담을 넘겨줘가지고 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자, 100번만 씹으면은 간 질환은 치료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래 씹습니다. 물을 먹는 습관이 중요해요. 식사 도중에 식전 30분, 식후 1시간 사이에 될 수 있으면은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 내, 위장 내에서 소화 효소가 부족한데 물을 먹게 되면은 음식물과 소화 효소가 온전히 잘 만나도 소화가 될까 말까 하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희석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될 수 있으면은 식후 1시간쯤 지나서 가능하면은 오후 한 3시하고 5, 6시 사이에 물을 집중적으로 드시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핫워터, 뜨거운 물을 홀짝거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점심 저녁 때 식사는 여러 가지 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라든가 특히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된 음식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점심 저녁 식사 전에도 아까 그 4가지 기억나시죠? 이제 그걸 드시기 때문에 전혀 영양 결핍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음식을 먹는 만성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최선의 섭생법이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이제 배설을 하는데 저는 꼭
커피 관장, 유기농 커피 관장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또는 커피에 민감하신 분은 레몬즙 관장. 커피 관장은 역사가 수천 년이 됐습니다. 커피 관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비판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짐작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주 비과학적인 태도죠. 커피 관장에 수많은 이렇게 역사가 있고 많은 책이 있고 많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관장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배설되는 그 배설물에서 나오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커피 관장은 대변을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 내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담도를 통해서 배설시키려고 해요. 지금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해독기관에, 간에는요, 많은 뻘쭉 같은 담석이라든가 이 담즙 찌꺼기들이 차 있는데, 여러분 그 안드레아스 모리치라고 하는 독일의 의학자가 그 쓴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라고 하는 책을 꼭 보십시오. 제가 그 책을 감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책을 감수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안드레아스 그 모리치 의사의 그 이야기에 제가 좀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간청소를 제가 직접 해보고요, 제 가족들이 해본 다음에 모두 다 간 내에 많은 담즙 찌꺼기라든가 담석이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는 모두 다 간청소를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다 간 내 노폐물이라든가 혈액 내 노폐물이 배설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간청소를 다음에 리버 프레쉬라고 그래가지고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커피 관장을 해야 돼요. 커피 관장은 우리 혈액 내에, 간 내에 있는 독성과 노폐물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커피 관장을 한 다음에 기분에 어떤 전환이 오는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음식의 섭성과 배설에 대한 것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간 질환을 가진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과로를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간 질환이 심한 분들에게는 바보처럼 지내다, 먹고 자고 쉬어라,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로를 하지 마시고, 낮에 운동으로 제일 좋은 것은 무리한 과격한 운동보다는 햇볕을 쬐이고 걷기와 같은 운동,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저녁에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꼭 잠깐이라도 이렇게 낮잠을 좀 가능하면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말 운동과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피 속에 있는 독성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피 속에 좋은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태주는 방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목욕을 한다거나,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넣는 이 피부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세한 것은요, 저의 절저인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또 이제 생체식, 즉 원조 생체식이라고 하는 저희가 번역한 책이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 하시고, 아까 간청소는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쓴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피 속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병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세포 단위에서 볼 때 세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성과 노폐물을 발견해서 빼고, 그리고 세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태주면 피가 알아서 일을 다 합니다. 간도 똑같습니다. 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간이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데 우리 체내의 모든 전체의 피를 해독해야 됩니다.
그 전체의 피를 해독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해독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간질환이 오는 분들에게 장과 혈액의 오염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마음속에 불쾌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차 있고 희망이 있으면은 좋은데 우리가 슬픔이라든가 분노나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애간장을 많이 녹이게 되면 이제 창자가 점막이 다 손상이 되고 그래서 간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저희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바타 코스 제1부인 다시 떠오르기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과 몸돌보기라고 하는 걸 늘 하도록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이제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가 동기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불쾌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대상에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경치를 과거 생각과 사건을 내려놓고 다 곱게 좋게 보는 이제 그러한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체, 지금 내가 간염 바이러스 보기를 하고 있거나 만성 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육체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반려동물, 애완동물처럼 기호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영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동물을 정말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해 준다. 목욕을 할 때나. 예. 이제 그러한 몸돌보기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늘 희망이 있어야 돼요. 절망이 아니라. 그 삶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삶에 정말 고귀한 목표, 보람 있는 목표를 늘 생각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재미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만성적인 간 질환들이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점점 개선되어서 정상적인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